지난주에 이런 표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소득세를 이제 계산하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이 이제 토탈 인컴, 이걸 이제 우리말로 총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급여소득도 신고하고, 뭐 근로소득이라고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사업소득, 비즈니스 소득도 신고하고, 또 렌탈, 임대소득, 이자, 배당,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캐피탈 개인 소득,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뭐 티슬립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북키핑을 해가지고 수익과 비용을 산출한다든지,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뭐 T5라든지 여러 가지 T슬립이 오면 그거대로 신고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토탈 인컴을 이제 신고를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설명 드린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설명드릴 게, 요게 이제 주황색으로 된 거, 요게 이제 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컴이면 요건 디덕션. 여기서 이제 어떤 항목들은 여기서 빠지는 거죠. 빠지면은 그 뺀 거를 넷인컴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순소득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순소득 금액을 이제 구해야 돼요. 이걸 빼면. 그럼 이게 줄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000불이 이제 토탈인데, 디덕션이 뭐 4천이다. 그러면 이제 6,000불로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디덕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때 이 순소득 금액을 줄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순소득공제가 있고 과세소득공제가 있는데, 어쨌든 뭐 빼는 건 맞죠. 예, 그래서 여기서 빼지고 또 한 번 더 빼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는 뭐냐면 결손금이 있어요. 결손금은 뭐냐면 작년에 손실이 많이 난 부분에 있어서 다 세금 공제를 못 받아. 손실은 원래 공제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반대가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라핏의 반대가 로스인데, 그 로스가 난 거는 또 다른 이익과 상계가 돼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충분하게 이익이 없어서 그냥 손실 상태로 있으면 그거는 이제 올해 넘어와요. 그걸 캐리 포워드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2월 한다 그러죠. 차기 2월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 그걸 받아가지고 작년 거를 이제 손실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다 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 택서블 인컴, 요게 이제 과세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토탈 인컴에서 쭉쭉쭉 빼가지고 요 과세소득을 만들면,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세율을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 세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율을 곱하는데, 물론 이제 뭐 일정한 공제금액을 빼는 게 있긴 한데, 이건 나중이고, 어쨌든 세율을 여기다 곱해가지고, 그게 이제 연방은 지금 15%부터 33%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연방만이고, 또 주정부 세율은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최소한 뭐 5%에서 뭐 10%, 뭐 20% 이렇게 더해야 돼요,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는 연방만 말씀드리는 거고, 추가적인 이제 지방세, 지방 주정부 세율은 또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제 연방 정부까지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라고 해서 세금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위에 토탈부터 해가지고 토탈 인컴서부터 넷 인컴을 구하고 택서블 인컴을 구해서 세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나온다. 요거를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릴 게 요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디덕션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짚고 가야 될 게, 이 세금은 이 택서블 인컴에서 계산하지만, 여러분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이나 무슨 근로장려금,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 또는 이제 GST 크레딧, 뭐 이런 각종 저소득층을 지원하게 베네핏 있잖아요. 그 베네핏은 요 넷인컴으로 결정이 돼요. 넷인컴. 이걸 잘 알고 계세요. 이게 이 베네핏이 토탈 인컴도 아니고 택서블 인컴도 아니고 넷인컴이에요. 넷인컴. 그럼 이 말이 뭐냐면, 토탈 인컴이 아무리 많아도,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그러면 디덕션을 다 여기서 해버린다. 그래서 그 네임컴이 0이다. 그러면 다 베네핏 받는 거예요. 아무리 토탈 인컴이 많아도 디덕션에서 다 빼버리면은 네임컴이 뭐 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차일드 베네핏,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이 최대로 받는 게 32,000불인데 만약에 여기서 다 줄여가지고 32,000불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차일드 베네핏을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토탈 인컴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오프닝 때 그냥 뭐 정신없이 뭐 갑자기 뭐 설명을 해서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제가 오프닝 때 말한 것 중에 그 RRSP 효과, 여기 RRSP가 여기 있는데, RRSP를 넣으면 당연히 밑에 텍서블 인컴을 줄여서 절세도 되지만 세금이 줄겠죠. 여기서 RRSP를 넣어서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줄어요.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RRSP를 공제를 하면 이 넷인컴이 줄어요. 그러면 베니핏을 더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자녀가 뭐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세 명인데 그 환수 효과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 뭐 100불을 저기 절약을 하면 뭐 7불을 9불인가 7불을 더 받고 뭐 19불을 더 받고 23불을 더 받고 이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소득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만큼 베네핏이 늘기 때문에 베네핏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환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환수가 뭐냐면 클로백이라고 하는데 그가 안 뺏긴다는 거예요.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소득이 많으면 돌려줘야 돼요. 베네핏을. 근데 소득을 줄여놓으면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득 구간에 계신 분들은 절세도 되지만 RRSP로 인해서 이 베네핏도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제가 그 아까 그 오프닝 때 녹화된 것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 그 동영상에 더 자세하게 된 게 있으니까 그거를 더 궁금하신 분은 그 동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소득 이제 단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구분해서 아셔야 될 게, 오늘 할 거는 이제 디덕션스, 즉 소득공제고, 이제 다음 주에 할 게 세액공제, 텍스 크레딧인데, 이건 또 뭐 어떤 차이냐? 이 소득공제는 그 아까 그 제가 그 구조 드렸잖아요. 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는 그 구조에서 앞 단계에서 빠지는 게 소득공제, 앞에. 그러니까 소득에서 빠지는 거, 소득에서 바로 빠지는 거. 그러니까 소득에서 바로 차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차감을 해서 넷인컴 또는 택서블 인컴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득에서 바로 차감이 되는 거는 소득공제라고 하고, 세액공제는 나중에 세금이 산정이 된 이후에 세금에서 빠지는 거예요. 세금에서. 그러면 소득공제가 됐건 세액공제가 됐건 다 어차피 세금을 줄이는 건데 뭐가 다르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특히 그 고소득자들이 잘 이걸 보셔야 돼요. 소득이 높으신 분들. 왜냐? 이 뭐 소득이 뭐 낮으신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이 소득공제가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예 소득 자체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이 택서블 인컴, 즉 과세소득이 줄잖아요. 그럼 과세소득이 줄면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소득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위 누진세율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는 건 당연한데 적용되는 세율도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뭐죠? 우리 연방정부 같으면은 15%, 그러니까
15,000불까지는 면세라고 치면은 15,000불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15,000불 초과해서 5만 불까지는 15%. 그다음에 5만 불부터 한 10만 불까지는 30.5%. 그래서 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 그 과세 소득 자체를 줄여주면 적용되는 세율을 경우에 따라는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텍스 브라켓, 즉 과세 소득 구간 자체를 아래로 내리기 때문에 이 소득 공제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특히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유리한 거죠. 경우에 따라는 이 소득 구간을 밑으로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소득 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세액 공제. 이거는 그 사람의 소득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그냥 페더럴인 경우에 15%.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비 공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료비 공제액의 15%. 뭐 기부금이 있다. 기부금은 좀 약간 다른데 뭐 어쨌든 어떤 학자금 공제, 학자금 공제가 있다. 그러면 그 학자금 공제 15%만 이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득세율이 높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0%다. 그렇다 하더라도 15%뿐이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르다.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